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설날인 오늘 경남을 찾은 귀성객들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비교적 차분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성묘와 귀갓길에 나선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는 하루 종일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장진나들목에서 동창원 분기점 구간에서 지정체를 빚고 있고 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남밀양에서 대동 분기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아침부터 귀가와 나들이 행렬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지정체가 예상됩니다. 설을 맞아 경남에 살고 있는 몽골 출신 이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창원 경남 이주민사회센터에서 설맞이 몽골 교민회 음식 나눔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70여 명의 몽골인과 한국인들은 몽골의 설 전통 음식인 빵과 마요주 등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몽골 전통악기 연주와 노래자랑 대회를 열어 한국에서 몽골의 설을 보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상남도 교육청이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역사 역량을 높이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3.1운동과 독립운동이 가장 강렬하게 지속된 곳은 경남이었습니다. 3.1운동 2달 동안 11만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을 정도입니다. 먼저 잊혀져가는 이들의 후손과 독립운동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들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별로 사람은 사람별로 이렇게 해서 또 감동적인 얘기가 있으면 경남도 학생들이 전부 다 읽고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될 만하도록. 발굴한 내용은 경남학생 독립운동사로였고 기록물은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교원들의 역사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탐방 교육과 연수 과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역사 교육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 고장의 항일독립운동사와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 등을 통해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계기교육 그리고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강화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형성하고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3.1운동 기념식에 맞춰선 교육청 중앙 현관에 있는 일본 가이즈카 향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하고 여기에 독립운동 유공자의 유품이나 역사 교과서 등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입학식 때 3.1운동 기념행사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남해군의 대표 생태관공시설인 나비생태공원이 1년간의 내부 보수 공사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3월에는 본격 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삼동면 나비생태공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나비 온실에 흰 배추 나비와 암끝 검은 표범 나비 등 나비 700여 마리가 꽃을 찾아 날갯짓을 합니다. 온실은 사계절 내내 기온이 20도 정도로 유지돼 꽃과 나비가 가득합니다. 나비의 생존 시간은 일주일 정도. 매일 번데기에서 깨어난 나비가 새로 방사됩니다. 남해 나비 생태공원은 지난 2006년 개장한 이후 매년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은 나비가 태어나는 과정과 나비의 생태 구조와 특징,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 등을 설명합니다. 제2전시실은 곤충의 기원과 특징, 생명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지하에는 나비의 생태와 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을 직접 경험하는 표본관과 체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방사되고 있는 나비를 활용한 사람들의 체험 활동과 양서 파충류를 통한 체험 활동, 그리고 군뱅이와 같은 각각류 곤충에 대한 활동까지 다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월 정식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개방되며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나비생태공원은 사계절 나비가 꽃과 함께 논이는 계절을 초월한 생태 체험 공간입니다. 나비들의 아름다운 날갯짓이 관광객들을 남해로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경상남도가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내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2020년도 국비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목표액을 올해보다 3,600억 원 늘린 5조 4천억 원으로 전했습니다. 경남도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국비 확보에 김 지사의 영향력이 컸는데 김 지사의 구속으로 악재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각 시군이 설 연휴 동안 구제역 차단 방역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내 소와 돼지 141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고 86개 공동방제단은 물론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농축협이 보유한 소독 차량 122대와 군부대 제독 차량까지 동원해 소독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은 2014년 8월 합천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과 감정원에 따르면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은 24개월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남은 주력 산업 부진 등으로 지난해 아파트값이 8.6% 하락했지만 단독주택 가격은 1.8% 올랐습니다.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도시재생 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은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일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대학교 공금을 빼돌려 처벌을 받은 뒤 해임된 교수가 창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학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는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해당 교수가 1억 8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 판결했고 창원대는 해당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지난해 창원의 수출액이 161억 달러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창원시와 관련 기관 단체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STX 조선해양의 위기와 가전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여파로 조선과 가전제품, 전자기기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올해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 지속될 걸로 전망하고 해외 시장, 기업, 트렌드, 수출 지원 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TV와 가전 사업에서 8%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수익성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LG전자는 TV와 가전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매출액 35조 5,703억 원, 영업이익 3조 433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56%로 집계돼 삼성전자의 가전 부문 영업이익률 4.8%를 2배가량 앞질렀습니다. 이는 LG전자가 전통적인 백색 가전을 벗어난 신개념 가전을 서둘러 출시했고 기존 제품군에 비해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남도의회가 지역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물건설협회 경상남도회가 민관 하도급 세일즈와 경영컨설팅을 통한 협력업체 등록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 건설업 상황이 좋지 않지만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